이제 증권광장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930 투자전략실로 시장의 이슈에 맞는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염정FC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청약이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이 됩니다. 공모 금액, 수요 흥행 등에서 이제 역대급 기록을 썼고 청약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 급등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가 했지만 시장의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서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청약 전략과 함께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모가 이제 39,000원으로 확정이 됐고 8월 초에 상장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39,000원 공모가 확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카카오뱅크의 열기가 다시 한번 좀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은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흥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는 39,000원으로 확정됐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 1,732대 1 그리고 공모 자금이 공모 청약 증거금이 2,500조가 넘는 금액이 몰리면서 지난 SKI테크놀로지보다도 훨씬 더 큰 자금이 몰렸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뱅크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됐다라는 점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 일정이 이어지고요.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오늘 10시 이후 그리고 내일 4시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시간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인 8월 6일 다음 주고요. 이런 일정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공모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는 상장 전부터 이 공모가와 관련해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사실 적정성 논란이 많이 일었는데 일단 공모가가 확정되면서 그 논란에 대한 부분보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을 할 때 39,000원 이상으로 청약을 한 기관이 대부분 거의 96% 이상이 39,000원 상단인 공모가 상단인 39,000원 이상을 써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6%는 미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단은 공모주 청약을 받는데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청약 전략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대여 중에서 중복 청약이 안 되는 첫 번째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4개의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4군데에서 청약이 가능한데 4군데에 일단은 배정 물량, 배정 수량 비율이 다릅니다. KB증권이 대표 주관사고요. 나머지는 인수단이기 때문에 KB증권이 가장 큰 청약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 현대차증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증권사별 청약 배정 수량이 다르고 청약 가능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사실 눈치 게임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오늘의 청약 경쟁률보다는 내일 막바지 오후 들어서 청약 경쟁률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균등 배정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청약 수량이 많은 위에 상위 증권사를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례 배정으로 좀 받으실 분들, 좀 청약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 그래서 비례 배정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청약 경쟁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촉각을 곤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주수는 10주고요. 이거에 대한 최소 청약 증거금은 1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청약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좀 편안한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가 기준 39,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은행업에서 3위입니다. 일단 한 18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KB금융이 21조, 그리고 신한지주가 19조, 그리고 이제 카뱅이 만약
만약에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조 정도대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뭐 따상, 요즘에 따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따상이 성공했을 경우에 시가총액이 약 48조가 넘는다. 그러면 기존의 KB와 신한금융지주를 합한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따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조금은 현실적인 청약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청약 직전까지 장외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가장 기대가 가장 최고조에 있었을 때는 장외가로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가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장외 시장이 있지만 저희 그 중에서 이제 증권플러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 약간 매도 매수가 중간 정도 가격인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공모가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지금 장외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이제 청약 그 열기 그리고 그 청약을 통해서 사실은 그 허니문 효과라고 하죠. 예, 처음에 그 카뱅의 그 상장 초반의 그런 분위기를 아직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공모가와 그 적정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소 적정가를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시장 내에서도 이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좀 상반된 시각들이 많은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볼 건지 아니면 정말 은행으로 볼 건지 오늘 BNK 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라고 딱 은행의 가치로 보면서 장외 시장 가격은 어이없는 수준이며 비교할 가치도 없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4,000원이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네, 사실은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어느 한 방향으로 논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일단 카카오뱅크에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체 이용자 수는 지금 한 1,600만 명,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약 57% 정도가 일단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사실 이용 선호도가 조금은 좀 젊은 세대에 좀 포커스가 치우쳐져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활성화되지 않은 은행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은행들과는 이 사업 구조라든지 수익성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 은행으로 여겨야 될지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 좀 그쪽으로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좀 더 그 공모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카카오뱅크의 앞으로 사업성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은행들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트래픽이죠. 트래픽과 그리고 모회사인 카카오톡, 카카오를 통한 여러 가지 좀 기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광고 수입이라든지 앞으로 그 플랫폼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수반되어야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가 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 적정가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공모주가 대부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말 그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가 이제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냉정하게 좀 시장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뱅크 단기적으로는 큰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우리가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이 어찌 보면 롤모델이고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은행 시총의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높게 부여받고 있는 이 성장성과 혁신성을 플랫폼적인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에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청약을 오늘 내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청약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먼저 알아봤고요. 이제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 흥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큰 가운데 이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였고 오늘도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날 네.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단 일부 종목들은 급등세를 보이고 또 일부 종목들은 오늘 또 좀 흐름이 다시 좀 하락하는 하락 반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했던 예스24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스24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도서 그리고 다양한 이제 문화상품 등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기에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1.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지분율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예스24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총 대비죠. 시총이 지난 금요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을 때 4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고요. 예스24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1분기 매출액이 1,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8억 원. 그만큼 이제 좀 규모가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율이 작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작지만 주가는 크게 변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도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이슈로 한번 크게 움직였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원래는 그러니까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매각하려고 했더니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사겠다는 매수사 쪽에서 사실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매각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함과 동시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호재로 여겨서 오히려 다시 한번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예스24 지난 금요일 상한가 마감을 했지만 오늘 장 초반에 또 10% 넘게 또 급등을 하다가 지금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대부분 다 낙폭을 다 만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이 이제 청약일이고 다음 주에 상장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도 일정 부분은 좀 변동폭과 거래량이 좀 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뱅크의 청약 그리고 상장 전후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련 종목들 오늘 하나하나씩 짚어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이 예스24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정말 셌었는데 네. 지금은 2%대 상승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별점으로 몇 점일까요? 일단 별점으로는 3개를 주는데요. 네. 이 3개는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주 내에서 예스24가 대장주 일단 볼까요? 움직임으로는 대장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좀 더 세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한 내일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청약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다시 또 움직이지 않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지금 사실 짧은 기간 안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제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카카오 그리고 예스24가 있고요. 그 외에도 국민은행과 넷마블 등등 있습니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또 27%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국금융지주도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는데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IP의 최대 수혜주가 한국금융지주인가요? 일단은 지분율로 봤을 때는 대주주인 카카오 다음으로 많죠. 다음으로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한국금융지주의 손자 회사격인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약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금융지주는 한국금융지주 내에서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사죠. 지분을 합쳐서 약 34%의 2대 주주로 지금
2대 주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고 그에 따른 지분법에 대한 그 처분 이익에 대한 부분이 3분기에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기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S24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과는 조금은 좀 무게감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지분법에 대한 처분 이익이 일단 한 5천억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만약에 상승 가도에 이른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처분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고 나면 사실 카카오뱅크와 지분 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카카오뱅크와 한국금융지주는 일정 부분에 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한국금융지주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의 계좌 개설한 숫자가 약 24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 만큼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또 협업의 시너지가 또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또 앞으로의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사실은 지금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1분기에 한국금융지주뿐 아니고 모든 증권사 그리고 은행업 전반적으로 금융업이 1분기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1분기에 뭐 증시자금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IPO를 통해서 그리고 IB 부분 전 분야, 브로커리지 전 분야를 통해서 사실 지금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손실액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은 다소 저조하지만 다시 3분기에는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법에 대한 그 이익까지 더해졌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3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변동폭이 조금씩은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는 방향이고 아직도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금융지주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도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본업의 가치만 따져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금융지주 별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금융지주 별점 3개 주는데요. 네. 3개를 준 이유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카카오뱅크 이슈로 좀 다소 좀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지만 다시 또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은 상장 초반에 대한 분위기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한국금융지주도 동반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미 뭐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한국금융지주 홀딩이에요? 일단은 홀딩 그리고 이제 상장일 날에 좀 상장일을 좀 앞뒤로 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큰 수익을 보시는 구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상장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 주가 흐름에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네. 한국금융지주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10%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종가는 9% 플러스 9%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조금은 좀 움직임이 조금 저조하죠.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처졌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좀 확인을 해야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움직임이 좀 세게 왔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쩌면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상장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좀 차익 실현을 하실지 어쩔지 좀 그때 결정을 하셔도 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로 보고 네. 들어가신 분들은 상장을 전후로 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네. 아니다, 나는 원래 이거를 금융주로 봤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이슈는 네. 이제 좀 별개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이렇게 전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11만 원대인데요. 사실 카카오뱅크 이슈를 통해서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전의 고점이 4월 달에 12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직은 좀 상승 탄력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한국금융지주의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까지도 가져가셔도 좀 나쁘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카카오뱅크의 모멘텀을 보느냐 아니면은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본업 가치를 저평가 네. 매력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이 살짝은 네. 나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의 청약 전략과 함께 관련주들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많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또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도 있던데 네, 사실 네. 이 지분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앞서 말씀을 음. 드렸고요. 또 다른 종목들은 이제 보안,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좀 세게 받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보안 관련주인 드림시큐어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림시큐어리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개인정보 보호 파트너입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보 보안 그리고 인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의 고객사로 알려지면서 이제 드림시큐어리티도 같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카카오뱅크뿐 아니고요. 드림시큐어리티의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그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서 인증서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백신 여권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주를 묶이면서 앞으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는데 드림시큐어리티 같은 경우는 또 지난해 한국렌탈이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100% 인수를 하면서 사실 이 보안과 그 렌탈 어떻게 좀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확장성, 이제 보안 상품에 대한 렌탈을 통해서 이제 구독이라고 하죠. 구독 경제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드림시큐어리티가 카카오뱅크만 해서 전담해서 하는 보안 업체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같이 관련주로 묶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 공인인증 그리고 보안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보시라는 관점에서 제가 드림시큐어리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요. 별점 확인하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은? 네, 5개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이제 보안주로 드림 시큐리티를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 짚어볼게요. 네, 드림 시큐어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제 보안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한 번씩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한 번씩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좀 움직입니다. 백신 여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카카오뱅크 관련된 이슈를 좀 묶였는데요. 사실 카카오페이 역시 고객사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상장 일정이 이제 일단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 9월 정도 후로 예상이 되는데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슈 때도 또다시 한번 관련주로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 관점에서 조금은 좀 길게 보시라는 관점에서 드림시큐어리티 단기적으로 움직임 조금 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 오늘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른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드림시큐어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5,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움직임이 조금 둔화될 경우에 이제 5,6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7,000원 정도로 드리는데요. 이 보안 관련주는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목표가를 정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1차 목표가 7,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 드리는데요. 이 4,900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번 흐름이 오르기 전에 전 저점이 5,000원 미만이었습니다. 5,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손절가를 잡고 접근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청약이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청약 전략과 오늘 관련주들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총 3개의 종목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별점 총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 지분을 1.34%가량 가지고 있는 네스24입니다. 별점 3개였고요. 한국금융지주 지분 27% 보유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 별점 3개 역시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략주로는 보안주 내에서 한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드림시큐리티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7,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30 투자전략실 저희가 오늘 다룬 주제는 카카오뱅크였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